네, 안녕하세요. 침대입니다. 4월 29일 금요일 시장 복귀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미장은 3%로 끝났죠. 어제 시작은 살짝 갭이 뜨고 저녁에 초반에는 엄청 많이 밀렸는데 뭐 애플하고 실적이 이제 다 좋게 나오면서 끌어올렸더라고요. 다 끌어올렸는데 뭐 장 마감 후에는 아마존에서 이제 또 실적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마이너스 9% 빠지면서 선물 자체가 올랐다가 개파락하는 형태였는데도 우리나라 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국장은 나쁘지 않았고 일단은 아침에 제가 봤던 종목들 정리했던 거 잠깐 보겠습니다. 4월 29일 금요일이고요. 제가 봤던 뉴스들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국정 과제 있었고요. 뭐 가덕도랑 공항은 이야기가 있었죠. 오늘 가덕도 그 예타 이거 결정이 나오는 날이어가지고 저도 가덕도 조금 했었고요. 그다음에 UAM 뭐 용산, 세종시 여기 있고 부동산. 원전에 SMR 이유스가 있었죠. 상장하는 거. 오늘 아침에 이제 댓글 달았었는데 5월 2일인가 5월 3일 날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처음으로 한대요. SMR 관련 기업으로. 생각보다 좋은 뉴스를 저도 생각했었고 저도 이거 매번 했습니다. 그리고 식량은 딱히 뉴스는 없었는데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 오늘 또 이거에 대한 반대로 5월달까지만 아니 4월달까지만 이제 금지하고 5월달부터는 이제 수출하겠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었습니다. 물류에는 이런 뉴스 있었고 이것도 뭐 통제가 또 해제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로봇은 제임스 시판전 FDA 승인 받고 뭐 2,650원짜리에서 휴림이 버티는 거를 저도 지금 보면서 매매하고 있고요. 일동제약은 어제 시외 하한가를 갔죠. 근데 하한가 잔량이 많이 없었고 눌림자리 보고 있어서 아침에 시가에 매매를 했습니다. 페베토리는 요 일수 있죠. 페베토리 재활용은 필수다 유럽에서. 그 다음에 5월 1일 날 본격적으로 리사이클링 사업이 시작한다고 하고 이 4대 그룹, 4대 그룹이 큰 거였는데 SK하고 하여튼 그 그룹들이 다음 달, 즉 5월 달에 시작한다고 하는 거 뉴스가 있었죠. 그다음에 쌍용차 오늘 뭐 KG 스틸이 또 강했죠. 그것도 강했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맞네. 석탄이 오늘 또 강했죠. GS글로벌 엄청 강한데 아침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 최대 석탄 항구가 또 봉쇄된다. 뭐 베이징은 봉쇄가 풀린다는데 여기가 또 봉쇄되면서 혹시 이유스가 붙을까 하면서 석탄도 지켜봤는데 이유스가 붙어서 강하게 움직였고요. 천연가스는 이런 미국에서 이제 대대적인 수출을 해줘가지고 가스값이 이제 좀 하락할 줄 알았는데 오늘도 엄청 강했죠. 엄청나게 강했고 그다음에 내일 즉 5월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한다고 나왔었고 아침에 이제 속보로 나왔거든요. 장전에. 근데 이찬불이 이제 장전 시간에서 매도가 나오길래, 어, 재료 소멸로 하락하나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거 마스크 관련, 그 화장품 관련 애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찾아본 내용 안에서 다 움직인 종목들이 있었고요. 오늘은 약 괜찮은 수익으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3%로 끝나서 그런지 시가 갭이 뭐 많이 뜨진 않았어요. 1%도 안 뜨고 0.5%도 안 뜨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쭉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그려줬습니다. 투자자 동향을 보시면 금요일에서 그런지 대금은 조금 적은 편이고요. 보시면 7.5조. 생각보다 기관에서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도 좀 팔다가 매도를 멈추고 매수를 바뀌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개인 매도는 많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거의 3% 4% 오르는 바람에 테마주도 약간 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수 정도까지 보시고 애매한 거 볼게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저는 한신기계를 어, 어제 사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보시면 어제 그냥 이 12,500원이 지지 라인이었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12,500원 지지하고 여기서 지지를 했거든요. 12,500원을.
그 다음날 시가 개파락했지만 어, 돌려놨죠. 여기서부터 지지가 계속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원전 뉴스도 있고 뭐 계속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런 5일선 위에 있는 모습을 보고 12,500원 걸어 나누길래 여기서 그냥 대충 잡고 시간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시가 정리하고 저 SMR 뉴스도 있으니까 또 매매했는데 저는 이게 회장인 줄 알았는데 서전기전이 회장이더라고요. 서전기전 제가 옛날에 물렸다가 마이너스 1%인가 손절로 나왔는데 얘는 아예 안 보고 있다가 회장인 거 봐서 이제 이거 매매했고요. 따라잡았다가 다 팔고 여기서 조금 혹시 몰라서 조금 샀다가 저 SMR 뉴스가 붙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좀 큰 재료를 받고 뉴스가 붙으면 이런 좋은 자리에 시작했기 때문에 더 갈 줄 알았는데 일상 되더라고요. 13,500원에 조금 더 추가 매수하고 이게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상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 한국 시간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조금 돌려줄 것 같아서 종가에 조금 더 매수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2% 정도 떠가지고 거의 본전인데 이거는 제가 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전기전은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와가지고 이때 아마 약손절 나왔습니다. 약손절 나오고 하루 쉬고 뭐 얘도 뭐 SMR 엮여가지고 4월 21일 이때는 뭐 폴란드에 사업도 제출을 가고 이 다음은 뭐 SMR 엮어서도 가고 했던 종목인데 실제로 SMR 엮였었나? 특징주 제목이 없었는데 움직이긴 했네요. 오늘 얘가 대장주였습니다. 오늘 아예 시가 갭이 엄청 많이 떠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 8% 떠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 봤으면 잡았을 텐데 제가 못 봐가지고 이런 거 다 놓치고 여기서 3돌파 같은 느낌을 샀다가 종가에 추가 매수해서 넘어왔습니다. 얘는 뭐 이런 자리 위에 올라왔고 이런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갭을 다시 메꿔주는지 볼 것 같습니다. 얘는 제가 종목 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시외 하락가 간 적이 많은 종목이죠. 여기서도 하한가 갔었고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만 사서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신기가 더 강하게 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샀고요. 동방성기는 SMR로 많이 아꼈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윗꼬리 주고 가속도로도 가고 해가지고 아침에 혹시 몰라서 시가 했다가 얘는 2등주 봤습니다. 왜냐면 서전기전을 못 봤기 때문에 1등, 2등 이런 식으로 했다가 뭐 별 운치 없길래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화장품은 그 뉴스가 있었죠. 아침에 속보로 5월 2일부터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라는 게 나왔었고 이 짬보를 매매를 할까 하다가 제가 이때 사서 시간 내에서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기사가 뜰 건데 0.2%인가? 밖에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했는데 아침에 또 매도가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재료가 나왔으니까 재료 소멸로 그냥 하락하나? 이렇게 올려두고 해가지고 몰랐는데 시가 갭 뜨고 엄청 잘 갔더라고요. 어떻게 상승했는지 좀 보면 순서를 좀 띄워볼게요. 고가를 표시하면 네, 14%까지 올라갔었네요. 조금 아깝긴 했는데 대신에 저는 그 관련주 섹터에서 토니모리가 대장인 걸 확인하고 토니모리를 매수했습니다. 아침에 바로 갭이 뜨는 걸 보고 매수해서 빠르게 15%까지 챙긴 후에 혹시나 눌림을 했다가 정리했고요. 어, 저는 이제 관리 종목이나 시총이 너무 작은 애들은 그 관종이 안 나왔었는데 그나마 이제 한국 화장품이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상따했는데 저는 상따는 진짜 안 맞나 봅니다. 매수하고 조금 매도하고 상한가 탔길래 좋아했는데 바로 풀려가지고 그냥 정리했습니다. 정리했고 걔가 제가 봤을 땐 대장주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케이준이랑 코스메틱인가? 걔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후에는 화장품은 뭐 단기 슈팅으로 봤기 때문에 재료 자체를 매매 안 했습니다. 매매 안 하고
네,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시의 하한가를 갔죠. 저는 일동홀딩스가 요즘에 또 간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어제 시간회에서도 하한가를 바로 안 들어간 모습 때문에 제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일동제약이 마이너스 8%고, 얘가 마이너스, 얼마였지? 마이너스 8.8%죠. 일동제약이 갭하락이 더 적었잖아요. 그럼 일동제약을 하는 게 맞았는데, 일동홀딩스를 봤었고, 저는 원래 이 부분에서 매수를 눌렀는데, 그, 투자주인가? 그 화면에 뜨면서 매수가 안 돼가지고 시장가로 다시 샀다가 고점에 물리고 근데 저는 반등이 한번 나왔는데 안만 그래도 뭐 기사 없이 마이너스 10%는 좀 심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요 시가 저 부근에 추매해가지고 수익권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동제약이 대장이어서 일동제약을 봤고요. 일동제약도 마찬가지로 뭐 시가 매매를 했으면 수익이 바로 났겠죠. 5%는 일동제약을 못했고 대신에 일단 시가 자리까지 이렇게 밀리길래 어, 개파가지고 반등 준 거는 괜찮은데 다시 이거를 음봉으로 만드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가 부근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한 다음에 종가에 팔 생각으로 기다렸다가 종가에서 한 2% 수익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아마 더 빠지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외국인도 조금 샀고요. 그 다음에 쟤들은 뒤에서 매매를 했으니까 뒤로 옮기고 그렇게 좀 잠깐 나눌게요. 이렇게 나누고 음, 지금 잡매매를 좀 없애보려고 하는데 뭐 잡매매가 좀 많긴 하네요. 일단 쭉 해볼게요. 일단 GS 글로벌도 오늘 강했죠. 제가 아침에 뉴스를 봤을 때 정리를 한번 쭉 하다 보면 이 뉴스가 있었죠, 석탄에. 이게 제가 아침 8시에 봤는데 생각보다 좀 괜찮아 보이는 뉴스라서 저도 보고 이게 반응이 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요. 이 뉴스가 실제로 붙어가지고 잘 매매했습니다. 보시면 아침에는 당연히 개파락이라서 매수를 안 하고요. 이런 자리 돌파했을 때 얘가 4,300까지 왔길래 매수하고 전고에 매도 바로 돌파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에 쭉 밀렸다가 올라와가지고 다 정리했다가 다시 자리를 넘길래 매수해서 전고 매도하고 추가 매수해서 매도 여기서 버티길래 매수를 많이 했고요. 여기를 4,670원인데 여기가 보면 딱 이 자리거든요. 저 신고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라 라는 기대감으로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밀리면 전고까지는 밀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금이 여기 보시면 한 1,500억? 그러면 이게 5천억이죠. 이걸 넘으려면 1,500억은 절대 못 나올 거 생각을 했어요. 뉴스가 엄청 좋은 게 아닌 이상. 자, 뉴스가 엄청 좋은 건 아니니까 저 뉴스가 붙을 수도 있고 일단 밀리고 다시 올리는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 밑에까지 매수를 걸었고요. 다행히 매수가 돼서 본전 위에서부터 물량을 줄이고 여기 뉴스가 붙은 거 제가 못 보면서 이게 자동으로 매도가 주르륵 했어요. 근데 뉴스가 붙었죠. 그 아까 있던 뉴스가 10시 반쯤에 붙은 것 같은데 10시에 붙었네요. 네, 10시에 붙으면서 딱 10시에 이 부분에 매도를 많이 해서 수익을 잘 챙기고 여기서부터는 신고가 자리니까 4,700원 위로부터 신고가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신고가니까 좀 눌림 조금 샀다가 이제 저점 깨가지고 손절 치고 다시 이런 자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해서 매수해가지고 원래 첫 목표가가 5,000원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팔 때. 그래서 4,970원에 다 매도했습니다. 그 후에는 여기서부터 눌림을 좀 했다가 내가 프로그램이 조금 보시면 좀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제가 마이너스 500원까지 뺐거든요, 항상. 마이너스 500원 뱉으면
그 이상은 뱉질 않아요. 약간 눌림 자리에서 마이너스 500억이다. 그런 느낌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500억 마이너스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모았습니다. 12시쯤에. 보시면 12시 한 12시쯤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2시부터 좀 모으다가 반등 주니까 정리하고. 그 다음은 이 종목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KG 스틸도 그렇고 뭐 대성에너지도 그렇고 SH에너지가 강하게 갔죠. 걔가 뭐 천연가스를 미국에서 그 우크라이나 공급을 하는데 미국에 천연가스 관련 회사가 있나? 뭐 그런 걸로 옛날에 엮였었거든요. 그 SH가 가고 뭐 가덕도가 아니면 홍준표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그래서 얘는 뒤에서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매매를 좀 잘 해서 나름 수익을 잘 챙겼기 때문에 여기서 한 2% 챙기고 여기서 한 2% 챙기고 여기서 한 7% 챙기고 나쁘지 않게 매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는 이 종목 정말 말이 안 되더라고요. 미국에 선행가스 공급하면서 가스값이 떨어져야 정상이 있고 떨어졌는데도 아침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바로는 안 사고 여기서 버텨주길래 샀다가 이런 저점 깨서 손을 쳤거든요. 혹시나 또 미친 모습하고 이런 상한가 갔다가 갭을 엄청 많이 띄우고 죽었는데 이런 봉을 넘어주니까 샀는데 여기서 들어갈까 하다가 이런 밀리는 것 때문에 그래 못 들어갔고 이 뒤에서는 매매 안 했습니다. 근데 전고 위에서 노는 걸 보고 이러다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 나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냥 돌파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시간에 또 살짝 올랐죠. 장난 아닙니다 이 종목. 그다음에 대상홀딩스는 그 단기가 끝나가지고 제가 매매한 거거든요. 단기가 끝났고 단기갈 중에 시세를 줬는데 밀렸는데 내가 팝류죠 팝류. 또 단기갈 끝났는데 혹시나 언제일까 싶어가지고 이 자리 17,000원 넘어갈 때 좀 사서 500원에 팔고요. 다시 전고 넘었길래 18,000원에 사서 18,500원 넘을 때 팔라 했는데 그냥 VI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던졌습니다. 이 종목도 수익률은 나쁘지 않아요. 비중이 좀 적어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매매를 잘 했고 이 종목도 그다음 매매한 게 한일사료였던 것 같은데 네, 한일사료랑 히비스틸 보자. 한일사료 올릴게요. 한일사료를 네, 한일사료는 이제 식품주 대장이죠. 미친 상한가를 보여줬다가 반등이 엄청 많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오고 저는 제대로 매매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까웠는데 어제도 뭐 9,000원이나 만 원 노렸는데 안 왔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9,000원 매수 걸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9,000원 매수되고 매수하자마자 뭐 반등이 한 3%가 나왔길래 안 보고 있었거든요. 안 보고 있었는데 매수하자마자 반등이 나와가지고 한 3%쯤에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3% 매도를 했어요. 그 후로 뭐 얘가 만 원까지 그냥 트레이드를 쭉 가더라고요. 이건 좀 아깝긴 한데 이미 앞에서부터 반등이 몇 번 나왔던 종목이라서 반등 폭을 길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SH에너지화학은 이거를 제가 이때쯤부터 매수하는 게 제일 좋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이 종목을 보면 4월 12일 날 2월 21일 날 미국의 LNG 대체 가능성으로 미국 천연가스 광고 보유하고 있다고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이 왜 움직이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기사가 있었죠. 이거 미국에서 EU 유럽한테 천연가스를 장기간 공급하겠다. 그럼 미국에 있는 걸 공급하니 이 회사가 수혜주다라는 게 빨리 캐치가 됐었어야 되는데 캐치를 못했어요. 움직임은 이때부터 있었죠. 사실 이때부터 잡았으면 제일 좋았는데 저는 VI 치고 올라가고 밀렸다 다시 갈 때 뉴스 확인하고 이거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뭐 5%, 10%까지 매도하고 혹시나 이거 여기서 바로 상한가 가나 싶어서 매수했다가 풀렸는데 이번엔 비중을 적게 들어갔어요. 엄청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풀려도 추가 매수해가지고 상한가 닿는 걸 확인했습니다. 잘한 매매인데 여기서 놓친 게
준비를 안 해서 그런지 여기서 못 봐가지고 바로 매매를 못한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여기서 그나마 들어간 건 잘했는데 비중도 많이 못 실기도 했었고 그래서 더 길게 본 것도 있습니다. 비중을 많이 못 실어가지고 나름 괜찮게 매매했지만 비중도 못 실고 그래서 매매 못한 점 확신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네요. 큐로링스도 진짜 아까운데 얘가 이등주거든요. 얘도 기사가 정리돼 있는 게 2월 24일 날 미국 9개 유가스 전 오일 가스 생산 수익 창출 뭐 하여튼 얘도 똑같이 미국의 천연가스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등주라는 개념으로 샀는데 얘가 안 움직이고 한국석인가 흥국석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얘를 또 잘 못 본 게 얘가 가면 항상 유가가 움직였거든요. 중앙에너비스나 한국석이나 저는 얘가 가스주가 아니라 유가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가스주였고 크롤링스도 같은 이슈였었는데 여기서 얘가 안 가고 한국석에 가가지고 여기서 짧게 정리하고 VI에서 아씨 이거 맞네 싶어가지고 따라잡았습니다. 근데 좀 높게 따라잡아서 그래가지고 저도 800원까지 보는 게 맞았는데 왜냐면 750원이잖아요. 750원 밑에 샀으면 800까지 보는 게 괜찮은 관점이었는데 불구하고 높게 따라잡아서 한 4%에서 다 끊었습니다. 끊고 나니까 엄청 잘 갔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아쉬웠어요. 거의 13%? 최소 10%는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걸 너무 빨리 판 것도 판 거고 조금 홀딩하는 게 약하지 않나. 좀 더 길게 보는 습관을 계속 가져야겠다고 합니다. 데모는 뭐 뒤에서 관심도 없던 종목이라서 뭐 뒤에서 뭐 올라가더라고요. 대본 못 받고 제가 한 여기서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같이 매매하시는 분이 이제 자기는 데모를 매수해가지고 수익권이 나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쯤에 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와, 관점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그냥 얘가 상한가 갈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 현대해버다임을 저기서 노렸습니다. 혹시나 이제 바로 상 들어가면 매매하면 되니까. 근데 5호장이기도 하고 제가 요즘에 상따 실패한 경우도 많고 3시 넘어가지고 3시도 다 돼가고 뭐 2시도 아니고 3시니까 그래서 매수를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상한가 들어가면서 한 4% 쏘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냥 아쉬워서 넣어놨습니다. 웹수도 이제 바로 따라서 이렇게 기어가다가 얘가 2차 부위에 걸리니까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 홈세타는 오늘 가덕도 공항 그 최종 결정이 있었죠. 결국에 이제 확정이 됐고 뭐 13조인지 31조인지가 나왔는데 저는 가덕도 자체를 매매 안 하려고 했는데 얘가 어제 대장이었죠. 어제 대장이었고 갭이 네, 19% 대장이었고 낙폭과대도 있겠다. 혹시나 오전에 만든 고점이자 이런 자리. 딱 봐도 지지 저항이 많은 자리인데 이런 저항을 넘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했다가 좀 길게 봤어요. 좀 길게 한 3,200원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못 뚫더라고요. 여기 VI 자리를 못 뚫고 확 밀려가지고 거의 다 정리하고 돌릴 때 그냥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VI 치고 올라가길래 이제 넘고 올라가길래 조금 매수했다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손절. 근데 비중이 거의 뭐 한 5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저기 매매했고 필름로봇은 제가 보시면 상한가 간 날 여기 지지저항 살짝 있었고 여기서 저항이 있었고 여기도 저항 지지자리 지지자리 그래서 이 종목이 쉽게 죽을 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상따도 했었고 상한가 풀려도 이게 계속 매수했는 겁니다. 계속 매수를 했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나오고 여기서는 그냥 한 주 샀다가 돌파하는 거 보고 한 주 샀다가 밀려 손절 치고 또 이런 자리들이 또 지지하죠. 여기 이런 자리 아침에 이 자리 시작하길래 그냥 냅다 감사합니다 사가지고 바로 한 2, 3%에 팔고요. 다시 이 자리까지 내려오길래 매수 걸어놨었거든요. 매수돼가지고 5%? 쭉 올라가길래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한 5분의 1 남았는데 다시 이런 자리부터 매수를 할 생각이고 올라가면 이런 전고점 돌파한 자리부터 어, 돌파 매매 할 예정입니다. 지금 외국인 매도는 다 나가는 것 같고 기타 법인도 뭐 불리상 없고
이런 데서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보이네요. 잼스 일단은 90일 내로 그 로봇을 출시할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 FD 시판을 받으면. 일단 3개월 남았지만 상반기에 나온다 하니까 이제 5월, 6월이죠. 5월, 6월에 나올 것 같아서 이거는 계속 추적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이제 승계자 있던 건데 그냥 이 7,500원 요 자리가 상한가 자리죠. 상한가 여기 지지장 있는 자리. 여기 샀으면 제일 좋은데 어, 놓쳤고 네, 최근에 여기서 한 7,300원 매수를 해가지고 7,800원에 올라왔길래 팔았고요. 몰랐는데 올라와서 VR 치고 있길래 8,100원, 200원, 뭐 300원 부근까지 매도를 어느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개파락 했더라고요. 물량은 거의 다 정리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일로 오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저점을 깨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국정과제에서 언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할 것 같고요. NPC 오늘 아침에 움직였는데 NPC가 오늘 움직였죠. 내가 어제 강하게 움직이고 쌍봉절해서 그런지 대장이라도 움직임이 없었는데 아침에 매매를 했는데 여기서 사서 한 번, 두 번, 세 번 사서 기다렸다가 조금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뭐 5월 달에 이슈도 있고 이 5일에서 한번 깨서 이전 자리까지 들어오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매도할 예정입니다. 베셀은 제가 한 주를 그냥 썼다가 정리한 것 같고 왜 올라간지 몰랐고 홈스토리가 오늘 미쳤었죠. 홈스토리는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봐야 될 종목인데 식품 관련주에서 제가 못 봤어요. 못 보고 음, 좋은 자리는 이렇게 시가 지지 돌파 이 자리죠. 아, 이 자리네 시가. 시가가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다시 밀렸는데 재돌파한 이 자리. 이 자리에 사서 하는 게 제일 좋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자리 넘어갈 때 늦게 봤기 때문에 이 자리 넘어갈 때 비중 적게 해서 매수해가지고 밀리면 여기서 추가 매수할 생각으로 좀 짧게 4,900원에 3% 먹었을 거야. 3% 먹고 밀려서 다시 매수했다가 이 자리 추가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선에 추가 매수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냥 좀 돌렸을 때 약손절을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주 잘못 매도를 못 걸어 놓은 거 매도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끌었을 때 이런 시가 자리, 중견 자리 재돌파하는 거 썼어야 되는데 못 봐서 아쉬운 종목이었고 얘는 뭐 3D 프린터 오늘 붙였죠. 그래서 저도 그냥 매매했습니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밀릴 때 조금 사가지고 반등해서 정리를 했고요. 얘는 오늘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합병 이슈 있었거든요.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음, 별 움직임이 없길래 안 하다가 여기서 기사가 나가지고 따라 붙었다가 올려줄 때 정리했고요. 그 다음 바로 이렇게 향목 뽑더라고요. 그 다음 뭐 그냥 한 주로 혹시나 몰라가지고 매수했다가 안 되니까 정리를 했고요. 캐디스틸은 좀 아까웠어요. 얘도 보시면 23,000원이 강한 지지저항 라인이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지지저항이 진짜 많이 일어나는 자리인데 어제 제가 그 자리부터 매수를 좀 하고요. 그래서 매수해서 시간에서 4% 떴을 때 가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좋았던 건 23,000원을 재돌파하는 오늘 이렇게 봤을 때 저점을 안 깨고 돌파할 때 이때쯤 샀어야 되는데 기사가 없으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이런 자리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으면서 추가 되거든요. 그 추가 간 게 맞는데 다시 올리길래 프로그램도 괜찮게 들어갔고 그래서 그냥 짧게 매수해가지고 짧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다시 밀렸다가 또 올라오길래 매수했다가 이거는 손절 쳤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를 원래 매수한 이유가 이 매수해가지고 25,000원에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25,200원 정도? 그걸 못해서 24,800원에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때 이건 이제 25,000원 간다 라는 생각으로 매수했다가 밀리니까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VI 치고 올라가길래 여기서부터 버티고 경고 지지하게 올라가려나? 왜냐면 이렇게 신고가잖아요, 또. 신고가라 가지고 혹시 여기서 경고 지지하고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까 싶어서 플러스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거의 300억? 300억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샀거든요, 얘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샀어요. 신고가 자리에서 계속 사길래 여기서도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전고 지지하고 돌릴 것 같아서 매수했다가 깨고 내려와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정리. 그리고 여기서도 프로그램에서 들어왔어요. 여기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매수했다가 혹시나 올려줄까 했는데 시간이 세지죠. 그래서 그냥 본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했고 메이슨 캐피탈이 좀 더 강했다 느꼈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밀리면서 대장이 바뀌었고요. KG가 올라갈 때 혹시 몰라 샀다가 뭐 이등 주니까 비중도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한솔은 어제 뭐 이훈가 거기 뭐 봉쇄한다는 뉴스를 보고 조금 샀다가 이제 많이 빠졌다가 돌려줘서 다 정리했고요.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고 나쁘지 않은 매매였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SH 놓친 거 이런 종목은 제가 매매를 못하니까 보면 매매 못하죠. 매매 못할 종목이었고 뭐 현대보다임도 매매를 못했고 홈세타를 했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매매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올라가는 것도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내동 때문에 작은 비중을 매수를 했다가 여기 사가지고 다 정리를 했는데 5호장 매매는 아마 이 종목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얘도 가덕도 관련 주인데 앞에 이렇게 무너진 것도 있고 해서 대금도 별로 안 들어와가지고 못했는데 이 종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틸우가 아까 그 상한가 갔었거든요, 거의. 그런 거 보면서 KG스틸을 대응했었고요. 나머지 종목은 딱히 언급할 게 없고, 보면 뭐, 오늘 KG스틸 DS 대금이 좀 많이 터졌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3천억이었는데, 여기서부터 7천억까지 많이 터졌고, 일공원도 대금이 또 많이 터졌습니다. 얘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 나가고 다시 올려주는지, 그리고 이런 자리, 버텨서 다시 올라와 주는지 볼 것 같고, 대성현실도 대금이 많이 붙으면서 올려놨으니까, 심지어 시가도 올려놨으니까 봐야 될 것 같고, 펄어비스는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왔네요. 저 떨어지면 더 살려고 했는데, SH화학도 뉴스를 좀 늦게 본 게 좀 아쉽고, 덕신하우징도 매도를 좀 잘했으면, 좀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못 버틴 게 좀 아쉽고요. 오늘 NPC가 강했죠. 오늘 NPC랑 이지트로닉스가 강했는데, 얘도 지금 이렇게 뒤집어 만들고 밀렸다가 5일선 깨서 반등 주고 그 다음 한번 시원하게 뽑고 약간 쌍복 아닌 쌍복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천천히 잡아봐서 먹어서 올라가는지 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고 다들 4월 한 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